스르브타임즈 2022년 12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르브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스르브타임즈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뉴스가 처음 편집이 됐네요. 베트남 경제 활성화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 달성. 블룸버그 응무옌 다이 우투우옌. 참 발음하기 이게 그 베트남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세계적인 그 통신 그 언론 매체들도 다 특파원들이 다 가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현지인을 채용해서 그렇게 그 기사를 송고하게 해서 또 팬데믹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 베트남 무슨 시장인데 베트남의 그 인구층이 젊은 사람들이 많죠. 고령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경제가 계속해서 일할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제조업이 1년 동안에 8.1% 성장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제 선진국선이나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한 1, 2%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 8.1% 성장했다면 대단한 거고, 이 제조업의 성장이 그 서비스업을 또 대폭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통계에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를 할 때 꼭 검은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밑에가 이 GDP 이 성장률이거든요. 제일 높습니다. 한국이 어디냐, 여기 떨어졌네요. 차이나보다도 떨어지고, 타이완보다도 떨어지고, 일본보다는 조금 맞섰습니다만, 뉴질랜드보다 조금 낮고, 홍콩은 마이너스로 가버렸네요. 홍콩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는, 좀 낮다는 얘기는, 근데 보통 그 통계를 보면은 제일 그 높은 데를 이 베트남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취향이겠죠. 통계를 내는. 그 소팅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인도네시아 잘 나가죠. 필리핀 잘 나가죠. 인도 잘 나가죠. 자원 동부가 문제 있습니다. 동부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아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나가래도 근데 뭐 또 아직까지도 뭐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하고 또 호흡을 맞춘다는 이상한 그 뚱딴지 같은 전략을 또 발표를 해가지고 참 여야나 그 좌파나 우파나 다 친중 아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곤란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5년간 삼성 이재용을 두드린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 매국노. 조선일보 온라인 일본 파는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걸 근거로 했냐. 대면 한 명당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차이 잉원 정권 7년의 친기업 정책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5년 동안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이를 5년 동안 계속 죽이기를 했죠. 그 무슨 목적으로 했냐 그러면은 최진실이나 박근혜하고 거기서 뇌물했다 뇌물죄 뭐 이런 거를 이제 덮어 다 씌우는 건 있습니다만은 재벌 길들이기를 한 거죠. 재벌 길들여 가지고 말 잘 듣는 놈으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길들이기 왜 하냐? 왜 그러냐? 왜? 그 뭐 뻔하잖아요. 재벌 길들여 놓으면은 뭐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놈이 바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음, 난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그 5년 동안 제가 강남역 근처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일주일마다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강남역 노조에 그 요즘은 조금 그게 그쪽으로는 좀 다른 데로 그 교통편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 안 받는데, 프랜카드가 뭐 이래저래 걸리고 해서 삼성도 이제 뭐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도 노조 만들어 가지고, 저건 그 지난 정권은 그 재벌 죽이기가 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지, 막말로 거기 보면은 그 프랜카드에 그 현수막에 이지영 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걸 빠져시 했는데도 그 강남경찰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근데 이 정권 바뀌고서 은근히 그 표현이 느긋하게 베낀 것 같은 전술을 아새끼들이 쓰더라고요. 그 삼성 노조원 아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그 지금 노조 싫어합니다. 이제 노조 싫어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죠? 노조 하는 애들은 맘 그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좀 협상력도 있고 대화력도 있고 좀 교양 있게 대화 협상을 하고 그래야지. 일본의 그 전국 이 노조 대표 하려고 그러면은 동경대학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 이놈들아, 이 새끼들아.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부하고 무슨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야 그 정부에서도 그 존중하고, 아우,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허건 날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조폭 아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응? 그런 애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어? 아이고, 갑자기 뭐 열이 나네요. 열 나가지고 좀 코감기가 나야 되는데.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스터 밀러트리라는 점에 북의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제모 이미 국내에 있는데 한국군 4년 내에 개발. 뭐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원인데, 이것도 일본판에서 봐요. 민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애물이 된 방위사업제도 은근히 까는 거를 국내 뉴스의 그 네이버 그런 플랫폼 그런 데는, 에, 그 네이버는 이런 알고리즘을 포기했죠. 하도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못 살게 구니까, 아니 저기 언론 매체들이 편집해서 그냥 우리는 그 전달만 할게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저기 구글 보면은 같은 제목의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지들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내거든요. 야후를 보더라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언론사에 무슨 소신이 있어야지. 먼저 헤드라인에 올리는 그 순서라는 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된 방위사업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고생해서 그 기술 개발했는데 정작 납품 단계에서 이 경쟁 입찰을 한다 그러니까 가격만 싸게 후려치면은 또 당하는 거란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관 그 방위산업청 공무원들이, 무슨 저기 방위산업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군인 소속도 많이 있을 거고 민간 소속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군 관계자들이 많겠죠. 방위산업청이. 북한 무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한국군 친범매 동시에 격추해야 할,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자관 이번 이 드론 비행기 북한에서 날라온 그걸 보면서 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런 것도 우리가 그 격추를 못 시키는구나. 참 이게, 그리고 뭔 방위산업 방산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거 보면은 그 외국이 그 무기 사가려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이거 간접적인 그 공격 수단인 것 같아요, 북한에.
근데 그 이미 그 제모라는 게 그 뭔지 그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일본말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그게 솔직히 뭐 상식의 한계가 이미 있다. 근데 뭔 또 놈의 개발을 하느냐. 있는 거 무력화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하고서 뭐 그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이면은 뭔가 전문적인 그 지식 숙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깝깝하다 그런 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논리 도구로 한다면은 그 어떤 그 장애물을 그 하는데 그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 에, 1순위가 국가 수익 창출이거든요. 2순위가 그 방위사업제도 개선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면은 국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위사업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왜냐하면이 이제 그 장애다 이거죠. 장애. 어떤 장애가 있냐?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스킨 인더 게임에 정신이 부족한 관료주의 때문이다. 있기 때문에 이 관료주의, 이번 윤 대통령도 관료주의를 좀 벗어나자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관료주의라는 거. 왜냐? 이위 포도청이고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은 지들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에는 여러 장애들이 있을 것인데 1순위가 뭐냐? 관료주의부터 내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무기 수출 경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방위에 종사하는 군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분명 국가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다. 라고 희망찬 메시지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획기적 신기술 무기 실험 성공이라면 소신껏 그 수의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 있는 관료 의식. 그 왜 그 경쟁 경쟁 안 시키고 왜 그쪽 한 군데 수의 계약을 했어? 이렇게 그 감사원의 감사, 그 소신껏 답변하면 되는 이렇게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제시한 그 이 견적 가격 이런 걸 쭉 다 검토해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발주 줬다. 그렇게 감사원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북한의 지하 지휘소를 파괴하는 대량 반격 보복 등 중점, 한국도 국방 예산을 확대, 에, 동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인데, 저건 그 나카가와 다카시라는 일본 그 특파원이 그 한국 뉴스를 전했는데요. 이게 삼축 체계라는 거를 여기서 배웁니다. 선제 타격 시스템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반격 보복의 한국 독자 방위 체제. 이 선제 타격도 일본도 이제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국어를 두려워한 하는 북한이라고 해서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하죠. 평화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2020년 12월 한국산 영화, 도서, 유포, 시청 등의 엄벌, 최고형은 사형을 부과할 뿐 아니라 이런 법이 있다는 거죠. 어, 이게 아무리 국경이 막혀 있고 폐쇄 정책을 한다 그래도 요즘에 그 문명의 이기라든지 인터넷이 위성으로 그냥 발사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좀 보내고 하면은 그런 거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또 지금 남한에서 쓰는 말씨 뭐 이런 게 북한말보다는 참 부드럽고 참 이쁘잖아요. 그 이 여자 에미나이들이 쓰는 언어도 또 그렇잖아요. 그 북한 말도 좀 여자들이 이쁘게만 얘기하면 이쁘게 들리는데 자관 이 지방 사투리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서울말을 그 표준어로서 경기도 지역에서 쓰는 말을 표준어로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관 이 한국말을 쓰면은 벌을 주겠다. 그러면은 얘네들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이거 우리한테 좋은 징조다 이거. 어, 한국 문화 침투에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무력 침략은 지들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고 지금 침투시키냐? 문화 공정으로. 자, 그렇죠.
K-팝과 K-드라마, 뭐 K-푸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인터넷 공중에서 좀 발사해가지고 보게 하고 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병태 TV 3년 전 건데 다시 그 뭐 정리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북 경험의 과도한 망상적인 낙관론이라고 이병태 씨가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대단히 줏대가 있는 사람이죠. 그 국회에서 증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조금 그 비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죠. 뭐, 제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나 그 줏대가 있는지, 당신 쉽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 계통에서 뭐, 수십 년을 이 전문가로 살았는데, 내 판단과 식견이 옳은 거지. 너 국회의원 몇 년 해먹었다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나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야? 좀 배우고 하라고.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성질을 딱 내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아우 음, 그 뼈대가 있는 얘기죠.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 물론 그 문정권에서 계필 받죠, 향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쭉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영어 스크랩 해가지고 캡처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동영상에 있는 글을 갖다가 하려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 사람이, 망상적인 낙관론이다. 이 남북 경험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방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홍보하는 그런 뉴스 기사인데 이걸 DCQ 대 QCD라는 거로 제가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 D가 딜리버리, 납기. 우리나라가 납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때 괜찮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좀 하지만은 미국보다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앞선 것은 딜리버리하고 코스트다. 미국 애들은 지금 옛날부터 품질 저거면 QCD를 얘기하거든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우리는 DCQ 전략으로 간다. 우리는 QCD 전략이 아니다. 왜냐, 우리가 퀄리티, 이 명중률은 약간 미국 거보다 떨어지더라도 우선 낫기가 빠르고요. 가격이 거기다 싸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전쟁에서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만소총 하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준선 정렬 가늠쇠에서 앞에 총의 가늠쇠를 가상의 십자가를 거서 거기에 살짝 얼려 놓는다가 조준선 정렬인데 우리가 훈련할 때 세 발을 먼저 말하자면은 그걸 잊어버렸다고 용어를 편차를 하기 위해서 세 발을 먼저 쏘게 합니다. 그래서 조준 정렬을 해서 제대로 쐈는데 그게 편차가 났다고 그러면은 가늠쇠로 하는 중치를 해서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가늠쇠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6발을 연속 쏘게 하는 훈련할 때 그런 게 기억이 나죠. 그리고 탄피를 꼭 9개 주면은 9개 꼭 걷어가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요거 퀄리티는요 이렇게 가늠쇠 조정하듯이 그런 기능이 우리나라 장비에도 있어요. 그걸 좀 해보시면서 그걸 조금씩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퀄리티를 확보하지 않겠냐. 근데 이 전자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저는 모르죠. 현재 나이에 돼서는 전자 쪽은 잘 모르고 일반 물리적인 거였던 것만 뭐 그냥 총을 비유 애만
총을 하나 비유해서 그 애만이 얼마나 큰지 키 작은 놈들한테 거기다가 칼까지 꽂으면은 애 크기나 애만 크기나 똑같더라고요. 저도 뭐 큰 키는 아닙니다.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2만 7천 개의 단체 대상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거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주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 얼마까지 계속해서 그 민간 그 정부한테 보정을이나 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금을 받은 이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감사하겠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좌파 애들이 아주 표심을 얻어가지고 국권이 결국은 다 돈 때문에 좌파화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 벌기가 쉽거든요. 돈 벌기가. 잘만 하면은. 감사할 때 단체 등록은 되었어도 한 번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조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이런 단체 나오지 않겠어요? 거꾸로 표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어디 있는 걸 하나 알고 있거든요. 절대 뭔가 활동을 위해서는 산하 부처에 신고를 해서 등록은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민간 비영리 단체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단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많이들 돈을 줬었죠. 표 때문에. 근데 스스로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좋은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다년간 거기에 저도 기부를 했다가 좀 사정상 끊었습니다만은 방역당국 중국인 우리나라 여행 제한 필요 비자 발급 제한 조선비즈 세종 손덕호 기자 오늘자 뉴스인데요. 자관 여기 보면은 비자 발급 제한도 하고 연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어나 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국발 입국자 항공기 탑승 전 PCR 입국 후에도 PCR하고 검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총리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예상보다 늦어질 듯. 만약에 이제 나타나면은 격리 시설에다가 일주일 이상.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예정보다 늦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일본보다 근데 약 3일이 늦었습니다. 제가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발표한 걸 보면은 한 3일 전 뉴스 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거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국 눈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양 맞닥스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먼저 이거 선수 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뭐 이런 것도 외국의 언론기관에서 나와서 하나 그냥 어차피 좀 해서 뉴스가 나오죠. 뭐 거기 우린 그런데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뉴스 언론 자세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 애들이 잘하는 게 뇌물, 미인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늦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뭔가가 언론기관이고 어디고 여야고 중국한테 뇌물이나 미인계에 넘어가는 새끼들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 이제 연말이 내일이네요. 12월 31일까지 또 좀 끝까지 역사 기록을 남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